안녕하세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 소마 50일입니다. 여러분은 영화관에 왜 가십니까? 그다지 영상이 화려하지도 않고 스펙터클하지도 않은 영화들을 굳이 극장에서 가서 봐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도 그런 영상과 사운드의 화려함, 스펙터클이 없는 영화들을 굳이 극장에서 보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생활에서 영화관에 가지 않으면 1시간 30분이나 2시간 정도 무엇인가를 온전히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영화사에서 아마 그런 응시의 스펙터클을 가장 잘 보여준 감독은 오즈 야스지로일 것 같은데요. 그 늘 미소를 띠고 있는 영화들 속 주인공들의 안색 속에 들어있는 인생의 그 희로애락이 그 자체가 스펙터클이었던 그런 영화들이었죠. 페어웰은 그런 영화입니다. 타인의 삶을 응시하며 들여다볼 수 있는 드문 기회의 영화인 거죠. 우리는 이제 중국계 미국인 감독인 룰루 왕의 경험담에서 비롯된 한 가정의 삶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영화의 첫 장면은 독특합니다. 뉴욕에 살고 있는 중국계 미국인 빌리, 이제 30살이 되었어요. 아카피나가 연기하죠. 그리고 중국 창춘에 살고 있는 빌리의 할머니, 자오 슈젠이 연기합니다. 미국에 이민 오기 전에 빌리는 어린 시절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와 아주 돈독한 사이입니다. 뉴욕의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빌리는 할머니와 전화 통화를 하는데 중국 창춘에 살고 있는 할머니와 미국 뉴욕에 살고 있는 빌리는 서로의 안부와 대화를 나누면서 끊임없이 사소한 거짓말을 해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 추운데 모자를 쓰고 있니? 네, 쓰고 있어요. 이런 식의 거짓말인 거죠. 우리가 볼 땐 조금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 이상한 풍경이고, 아마도 좀 더 직선적인 문화를 지닌 서구인들이 봤을 때는 더 이상한 풍경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필요 없는 거짓말을 하지? 하지만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어요. 빌리와 할머니가 서로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을. 사실 페어웰은 거짓말에 관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시작 자막에 심지어 이런 말도 나오죠. 이 영화는 실제 거짓말에 기반한 이야기입니다. 빌리의 가족은 빌리가 아주 어렸을 때 중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와 살고 있는 이민자 가정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빌리의 할머니가 창춘에 살고 계시죠. 빌리의 할머니가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듣고 충격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가족 모두는 할머니가 있는 창춘으로 날아가기로 합니다. 하지만 빌리는 감정을 잘 숨기지 못하기 때문에 남아있기를 권고받죠. 일본에 살고 있는 빌리의 큰아버지 가족 역시 창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가족들은 중국인의 일반적인 가정들처럼 할머니에게는 할머니가 시한부라는 사실을 숨기려고 하죠. 대신 모든 가족들이 모여야 될 이유를 만들기 위해 일본에 살고 있는 빌리의 큰아버지의 아들, 즉 사촌동생, 빌리에게는 사촌동생이죠. 사촌동생의 결혼식을 이유로 만들어냅니다. 물론 할머니를 사랑하는 빌리도 결국은 창춘으로 날아오고 말죠. 즉 가족 모두는 빌리 할머니의 시한부 선고 사실을 알고 있고 오직 빌리 할머니 그 스스로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재미있는 지점은 바로 그런 점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빌리 그리고 빌리의 부모님, 일본에 살고 있는 빌리의 큰 아버지네 가족, 중국에 살고 있는 빌리의 이모 할머니와 사촌 가족들은 서로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빌리의 아버지는 큰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죠. 미국에서는 이런 사실을 숨기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요. 빌리의 큰아버지는 동양과 서양의 문화 차이는 다르다고 선언합니다. 또 할머니의 동생, 이모 할머니는 할머니 역시 할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그 사실을 숨기기는 마찬가지였다며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세대별로 차이가 없는 것도 아니죠. 빌리의 아버지는 미국에서의 좋았던 경험을 전하면서 미국이란 나라의 그런 훌륭함을 이야기하지만 미국에서 성장기를 보낸 빌리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영화의 스펙터클과 갈등은 주로 가족 모두가 모이는 만찬 장면에서 펼쳐집니다. 우리가 이 안에 음식낭녀나 결혼披로연에서 봤던 그런 풍경이죠. 할머니의 죽음 때문에 한자리에 모두 모여 있지만 정작 본인에게는 그 사실을 숨겨야 될 상황, 또 각자 살고 있는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인식도 다릅니다. 중국에 남아있는 친척의 생각도 다르고 미국에 살고 있는 빌리 가족들의 생각도 다르죠.
예술지원금마저 못 받게 된 빌리에게 친척은 미국에서 100만 달러를 벌려면 얼마나 걸리냐고 묻습니다. 물론 예술가 빌리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상황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은 질문이기도 하고 약간 뻐기기도 하는 것 같은 질문이에요. 하지만 빌리의 어머니는 은근히 친척을 반박합니다. 결국 당신의 아들도 미국에서 공부를 시킬 것 아닌가요? 성공을 위해서는 미국 교육의 힘을 빌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중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중국계 미국이라고 하지만 이 영화 속에 보여지는 중국, 구체적으로는 창춘의 풍경은 요즘 나오는 중국의 어떤 영화들보다 사실적입니다. 고층 건물들이 계속 봉사 중인 창춘의 거리 풍경. 길림성의 성도인 창춘은 말 그대로 지금은 공사 중입니다. 그 속에서 보여지는 어수선한 중국의 풍경은 영 낯설게 느껴집니다. 가족들이 잠을 자는 신축 호텔도 그래요. 새로 지어서 외양은 화려하지만 뭔가 허술한 느낌의 풍경. 더구나 빌리가 도착하자마자 방에 올라가려고 했더니 엘리베이터는 이미 고장나 있다고 합니다. 또 그런 모습들은 다른 장면들에서도 등장합니다. 모든 여자 손님을 미녀님이라고 부르는 고급 마사지 샵의 화려한 풍경. 그 한켠에는 피곤함에 쩔어서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시간을 소일하고 있는 젊은 노동자의 모습도 보이죠. 우리에게는 익숙하기도 하고 좀 낯설기도 한 그런 풍경입니다. 그 와중에도 에너지 넘치는 할머니는 일본에 사는 큰 손주와 일본인 손주 며느리 결혼식을 추진해 나갑니다. 각종 갈등에 시달리긴 하지만 가족의 할머니에 대한 사랑 그리고 서로들에 대한 사랑은 확실한 거죠. 이 영화의 상당히 많은 공간들은 감독 룰루왕이 경험한 실제 공간에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영화 속의 결혼식장은 실제로 룰루왕 감독의 사촌이 결혼식을 올린 그 장소에서 연회장을 섭외해가지고 진행했다고 합니다. 묘지 장면은 역시 실제 감독의 할아버지가 모셔져 있는 묘지라고 하네요. 심지어는 빌리의 이모 할머니 역할을 하신 홍루라고 하는 배우는 감독의 진짜 이모 할머니예요. 이 영화 속에서 각각의 인물들은 미화되지도 않고 악역도 아닙니다. 조금은 편협한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조금은 성숙하지 않은 모습도 있겠지만 그 자체로 인간의 모습으로 담아져 있죠. 빌리 역의 아카피나는 그동안에 좀 다른 영화 속에서 보여지는 과장된 이미지, 코믹한 이미지를 모두 버려버리고 담담하게 가족들의 모습을 응시하고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고민하는 캐릭터를 설득력 있게 묘사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영화는 빌리의 성장 영화이기도 해요. 아카피나뿐만 아니라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을 하나하나는 생생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전 모든 장소에 게임기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시적 조커가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라서 인상적이더군요. 애초에 페어웰은 작년도 아카데미 시즌에 맞춰서 봄쯤에 개봉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거의 1년의 개봉 연기 끝에 공개를 하게 된 영화입니다. 이 영화로 아카피나는 헐리우드 최초로 골든글로브 뮤지컬 코미디 부분의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카피나는 한국계 어머니와 중국계 아버지를 두고 태어나 있는 사람이죠. 그녀 역시 아시안계 미국인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아마도 감독인 룰루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문화적 차이와 갭, 겉모습은 아시아인이지만 그들 스스로도 낯설기만 한 그런 풍경들의 모습들이 이 페어웰 속에 잘 담겨져 있어요. 그런 풍경과 문화가 이 영화 속에 녹아 있는데 그 모습들을 아주 따뜻하게 그려내고 있는 거죠. 어쩌면 페어웰은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미나리를 연상시키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미나리는 미국으로 이민을 간 한국계 가정의 모습을 담고 있는 영화이고 그런 이민자가 느끼는 정체성의 곤란을 이 페어웰 속에서도 잘 묘사하고 있는데 다만 그 갈등의 모습을 폭력적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모습으로 담아내고 있는 것이 이 영화가 보여주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의 문화적 차이들이 코믹하면서도 따뜻하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누구나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영화인데 물론 이런 영화가 격동적이지 않다 보니 너무 능동적이지 않아 보일 수도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갈등의 이면들이 잘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의 깊게 보면 아주 즐겁게 감상할 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 싶네요. 이상 페어웰에 대한 소마 51의 간단한
리뷰였습니다. 今天人多 다음에 齐呀 또 ，好 만나도록 久没 하죠. 这么聚 안녕히 了。 계십시오. 奶奶就等着这一天呐。 저는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大口咬，哇，你觉得我们应该告诉奶奶吗？太痛苦了吧？如果她想说再见呢？你告诉他就毁了他美好的心情。抱住了啊，好好笑笑。 여러분에게도 소중한 사람 있으시죠? Isn't it wrong to lie? It's a good lie. She's dying. Can you be a little more sensitive?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I want to believe that is a good thing. 因为生活呀，不光是你去做什么，更是你如何去做。 아카데미 제작진의 가장 사랑스러운 영화 페어웰. 好多了，好多了，好多了，再来点气儿，再来点气儿。 극장에서 만나요.